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시장 내용들 한번 싹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어려웠죠.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이 제일 소위 말해서 짜증나는 장입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거 튀고 저거 튀고 그러니까 약간 배 아픈 장세죠. 어떻게 되냐면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다 보니까 내 거는 그냥 지지부진한데 옆집 철수, 앞집 영희 막 이런 애들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열받죠 상대적으로. 내 건 안 올라가는데 저건 왜 올라가지? 그리고 사실 모든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장세다라고 하면은 뭐 옆집 놈이 뭐 상을 받든 말든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 거는 안 올라가는데 옆집 막 영희가 상 받았다 그러고 앞집 철수가 막 어디서 막 입상했다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요. 그 인간의 갖고 있는 당연한 본질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든 한 주였다.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그 대기업 중에서 제가 또 그 제목에다가 포스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포스코가 또 사람 염장지를 질렀죠.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포스코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것이냐. 그런 느낌이 들도록 포스코가 투자자들의 염장을 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전 총장이죠. 이제 정총장 관련된 종목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현실에 관련된 종목들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 특히 올라갈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옆집 상황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우리 집 상황이 지금 별로면 옆집이 궁금하게 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옆집을 지켜보니까 포스코가 뭐 35조 원짜리 잭팟이 터졌다는 둥, 메타버스 시장이 뭐 앞으로 100조 원이 넘어간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눈에 띄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다 귀를 막으세요, 여러분들. 귀를 다 막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현상에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는 닫으세요. 주식을 할 때 귀는 닫고, 눈만 번쩍 뜨시면 됩니다. 그럼 눈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라는 거죠. 제가 차트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차트는 100%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위치에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코로나 사태가 이때였는데 이때 이후에 1년 동안 엄청난 랠리가 펼쳐졌었죠. 그 이후에 지금 고점 구간에 딱 와 있는 건데 지금부터가 저는 진검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멀리 보면은 고점 구간에 와 있고 고점 구간을 또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박스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박스, 그죠? 이렇게 박스권 구간인데 그 박스권 구간에서도 지금 어디서 놀고 있습니까? 하단권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주가 위치가 코스닥 기준으로.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빨리 저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지지 라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접근 금지 구역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접근 금지 구역에 왔으면 빨리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기웃기웃 지금 저점 구간에서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웃기웃하고 있다는 게 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차라리 상단권에서 좀 기웃기웃해야지, 좀 눌렀다가 올라가고 눌렀다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하단권에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으면은 한번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냐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이 나오면 지금 박스권이 925에서 985 요렇게 사이인데, 거기 중간값이 얼마였습니까? 955, 950 요런 포인트가 있죠. 여기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땡겨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고, 상승 마감이 되고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의 이제 파월 의장이나 뭐 이런 페드에서 뭔가 이렇게 공식적 입장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급등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거에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55포인트, 950포인트 정도만 오면은 분명히 또 저는 차익성 매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겠고, 또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인이 지금 무지하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 뭐 할 것 없이 개인이 사고 있는데, 개인이 산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학습을 통해서 지금 주린이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제 개인이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여론에. 그렇지만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에 희생자는 개인이 될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개인 망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개인이 너무나 불리한 게임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왜냐하면 정보력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한 기술도 없고 자금력도 없고, 게임의 룰 자체가 개인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건 인정하자고요. 대신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꼴리는 대로 샀다가 꼴리는 대로 팔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 있고요. 10분 전에 샀다가 10분 후에 팔 수 있어요. 그건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뭐 물론 단타를 한다, 뭐 메리츠 증권이 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단타로 뭐 휘젓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여러분들보다 유동성을 더 가지고 있는 그 주체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슈퍼개미들 있죠. 슈퍼개미들이 바닥에서 이제 슈퍼개미가 되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대부분 다 이 유동성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30만 원으로 뭐 100억을 벌었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내용들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단기 매매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만큼이 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그죠? 계좌를 나눠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베이스에는 이 유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가 뒤에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PER, PBR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법니까?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 지수의 흐름,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일단은 포스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포스코 리튬호수 35 잭팟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대충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뭐 그런 거죠. 3천억 주고 샀는데 3천억 주고 산 땅덩어리가 35조가 됐다. 이게 무슨 잭팟 같은 소리입니까 진짜. 3천억 주고 산 땅덩어리가 35조가 됐다는 건데, 사실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리튬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요, 저걸 저렇게 딱 단정지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매장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되게 각양각색이라서, 어떤 거는 뭐 9천만 톤, 뭐 어떤 거는 뭐 그 이상,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거의 7, 8배 평균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가격을 가늠해 낼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업계의 의견인데, 왜 저렇게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왔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 최정호 포스코 회장 노조 시민단체 흔들기에도 연임 가능성이 무게가 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님인데, 이분이 뭐 최근에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노조,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있는데 지금 주주총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주주총회가 있고 나서 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심증이죠. 저 주주총회에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사측의 어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증이긴 하지만, 물증이 없어요. 심증이긴 하지만 저는 거의 확신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확신하다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포스코가 그래서 개판인 회사냐? 그건 아니죠. 다행인 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이슈 때문에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TV 방송에서도 추천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이 고로 방식으로 용광로를 돌리는 애들이죠. 용광로를 들려서 철을 생산하는 애들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철강업계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이제 팬데믹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고 해서 주식시장하고 실물경제하고 괴리가 좀 좁혀지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당연히 포스코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포스코가 더 많은 그런 포스코의 이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거시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포스코한테는. 그러니까 굳이 저 35조 잭팟이 터져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화선에 불을 붙여준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어저께 굉장히 많은 거래가 나오면서 갭상승을 띄었죠. 갭상승을 띄었다라는 얘기는 그 내용이 35조 잭팟이라는 리튬 호수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된 거고요. 오늘 또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 이슈가 어떻게 되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지라인을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전고점 라인이 얼마였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29만 5천원 자리가 원래는 전고점 라인인데 그 자리를 지금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죠? 그 자리를 좀 뚫어줬어요. 좀 뚫어주고, 지금 거기를 살짝 딛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거시적인 관점, 그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요.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주봉상에 전 저점 구간, 전에 지지 구간인 33만 9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땡겨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8% 정도가 이제 공간이 남은 거거든요. 8%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포스코가 아니라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가 같이 뛴다고, 뭐 포스코, 엠텍 같은 애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다음 주에 그럼 더 갈 거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오늘 엄청난 거래가 터졌죠. 근데 월봉상으로 딱 봤을 때요, 역사적 고점 라인이 얼마냐면 12,550원이야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죠? 2018년도에도 한번 그 자리를 트라이 했고, 지금 정확하게 딱 그 자리에 왔어요. 11,300원 구간까지. 그죠? 이 자리를 여러분들 강력하게 돌파해서 여기서 2만원, 3만원까지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좀 전무후무하게 본 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과연 포스코 엠텍이 그 정도의 지금 가치를 갖고 있나? 그 정도의 이슈인가? 라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 자금이 갈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시장에 자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잭팟 같은 뉴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보물선 같은 뉴스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해석하면 3천억 주고 샀는데 그게 100배짜리, 100배도 넘어서는 120배, 130배짜리 잭팟으로 돌아왔다. 포스코한테.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온 거고 그 이면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우연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물론 어느 정도 우연을 가장한 뭔가 판짜기처럼 보이는데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거죠. 35조 대박주 그룹주 동반 도박주 동반 상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런 기사들도 뒤에는 숨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주목해 볼 점들도 있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같은 것들 이런 쪽은 굉장히 멀리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제 와이프하고 저는 이 스마트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자급자족하는 그죠? 그리고 이 곡물 사태, 곡물 대란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들쑥들쑥 거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팜스토리라든가 뭐 팜스토리라든가 아니면은 농우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추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곡물 관련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 뭐 1.6에서 뭐 1.4로 떨어졌다가 뭐 1.9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경제 뉴스를 보실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구조적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나 이런 기관들 투자자들이 자금을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로 옮긴다는 겁니다. 왜냐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 탔을 때 자기네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빼서 주식시장은 불안정하잖아요. 그 돈을 빼서 글로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게는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면 돈이 빠진다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돈을 빼냐라는 건데 고 성장주들 있죠. 테크주들 여기서부터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마존, 뭐 테슬라, 구글 이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돈을 빼갖고 거기다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슈가 계속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파월 의장이 며칠 동안 괜찮아 인플레이션 안 할 거야 우리가 막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도 주목하고 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슬쩍슬쩍 바꾸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언제 말을 그냥 야바이 뒤집듯이 바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배팅하지 말고요. 좀 안정적이고 그런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답입니다, 여러분들.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풀 배팅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손가락이 간지러워갖고 못하겠다라고 못 건디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만 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그 막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100만 원 들어갔다가 에이씨 하고 막 500만 원 들어가고 1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시고 100만 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 하듯이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강세로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이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내적인 상황이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예,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탄력도 둔화가 되고 있고 이걸 좀 더 느끼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밤 11시 한국경제TV에서 제가 김수환의 종목 맛집 하는 거 아시죠?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에서 질문하시거나 하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니까 제 아이디로 제 아이디 그 주소도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매매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또 주말 동안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만나보도록 합시다.